하늘을 올려다보며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태양계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놀라운 세계들이 얼마나 많은 비밀을 품고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태양의 강렬한 빛 속에 가려져 좀처럼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작은 행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수성입니다. 이 신비로운 천체는 수천 년 동안 인류를 당황시켜 왔으며 태양계에서 가장 극단적인 환경을 자랑하면서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증명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숨겨진 보석부터 시작해서 지구의 쌍둥이 금성 그리고 붉은 사막의 화성까지 새 행성이 들려주는 놀라운 우주 드라마를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수성은 지름이 4,850km 정도로 지구 지름의 약 40%에 불과한 작은 세계입니다. 명왕성이 외소 행성으로 재분류된 후 태양계에서 가장 작은 행성이 되었지만 크기가 작다고 해서 중요성까지 작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수성의 질량은 지구 질량의 약 6%에 해당하지만 놀랍게도 밀도는 1세제곱센티미터당 5.59에 달해서 지구 다음으로 높은 밀도를 자랑합니다. 이처럼 높은 밀도의 비밀은 바로 수성 내부에 숨어있는 거대한 철 핵에 있는데 전체 부피의 약 65%를 차지하는 이 핵은 다른 행성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수성은 태양을 평균 5,800만 킬로미터 거리에서 공전하며 지구 시간으로 단 88일 만에 한 바퀴를 완주하는 우주의 스프린터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사실은 수성의 궤도가 모든 행성 중 가장 타원형이라는 점으로 20률이 0.21에 달해서 궤도상의 위치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최소 4,600만 킬로미터에서 최대 7,000만 킬로미터까지 변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궤도 변화는 수성의 표면 온도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낮에는 무려 430도까지 치솟다가 밤에는 영하 170도까지 떨어지는데 이는 태양계 전체에서 가장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무려 600도나 되는 온도 변화입니다. 만약 수성에 서 있다면 납이 녹아 흐르는 낮의 열기와 액체 질소보다 차가운 밤의 추위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수성의 자전 속도는 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특성 중 하나로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약 59일이라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태양 주위를 2번 공전할 때마다 정확히 3번 자전하는 3대2 공명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복잡한 관계 때문에 수성에서 하루는 무려 176일이나 지속됩니다. 만약 수성 표면에 서 있다면 태양이 동쪽에서 천천히 떠올라 하늘을 가로지르다가 정오 즈음에서는 멈춰서 뒤로 움직이기도 하는 기이한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태양은 다시 서쪽을 향해 움직여 88일 후에야 지게 되는 환상적이면서도 기나긴 일몰을 선사하며 이후 88일 동안 계속되는 극한의 추위가 시작됩니다. 수성의 표면은 달과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수십억 년에 걸쳐 소행성과 해성의 무차별적인 충돌을 받아온 분화구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약 38억 년 전 후기 대폭격 시기의 상처들이 대기가 거의 없어서 침식 작용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수성 표면에서 가장 인상적인 구조물은 바로 칼로리스 분지로 지름이 약 1550km에 달하는 이 거대한 충돌 분화구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상처는 지구에서 공룡을 멸종시킨 소행성보다 15배나 큰 천체의 충돌로 만들어졌으며 그 충격은 수성 전체를 관통하는 강력한 지진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충격파는 행성 반대편까지 도달해서 기묘한 지형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언덕과 골짜기 구조를 만들어냈는데 이는 다른 천체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수성만의 특별한 흔적입니다. 수성에는 또 다른 놀라운 특징인 로베이트 절벽들이 존재하는데 길이가 20km에서 500km에 이르고 높이가 100m에서 3000m에 달합니다. 이 절벽들은 수성이 형성 후 냉각되면서 전체적으로 수축했다는 생생한 증거로 행성의 반지름이 단 1km만 줄어들어도 관찰되는 모든 절벽 시스템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 지구적 수축 구조는 지구형 행성들 중에서도 수성에서만 발견되는 매우 독특한 특징으로 작은 행성이 겪는 열역학적 진화 과정을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는 사실 중 하나는 수성이 예상과 달리 자기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인데 자전 속도가 매우 느려서 자기장이 형성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지구 자기장의 약 1% 정도 되는 쌍극자 자기장이 존재하며 이는 거대한 액체 철핵이
여전히 대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지구에 비해 상당히 약하지만 이 자기장은 태양풍의 대부분을 막아낼 정도로는 충분하며 수성 주변에 작은 자기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성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는 19세기에 발견된 근일점 이동이라는 궤도 이상 현상으로 뉴턴의 중력 법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미세한 궤도 변화가 관측되었습니다. 매 세기마다 43초이라는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당시 과학자들에게는 큰 수수께끼였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성보다 더 태양에 가까운 가상의 행성 벌커까지 제안되었습니다. 하지만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이 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해내면서 수성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이론을 검증하는 중요한 우주 실험실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성 탐사는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도전으로 태양의 강력한 중력장 깊숙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주선이 엄청난 속도에 도달하게 되고 이를 늦추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방법은 금성과 지구의 중력을 이용한 복잡한 중력 보조 기법인데 이렇게 하면 연료는 절약할 수 있지만 여행 시간이 크게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첫 번째 탐사선인 마리너 10호는 110일 만에 수성에 도달했지만 단순히 스쳐 지나갔고 두 번째 탐사선인 메신저호는 궤도 진입을 위해 무려 6년 반의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메신저 탐사선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수성에 혜성 같은 꼬리가 있다는 사실로 나트륨과 칼슘 원자로 이루어진 이 꼬리는 260만 킬로미터나 뻗어 있습니다. 이 환상적인 꼬리는 태양풍과 수성의 극히 얇은 외기권 사이의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며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현재는 아마추어 장비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평균적으로 지구에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 아니라 바로 수성이라는 놀라운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궤도의 기하학적 위치만 단순히 보면 금성이 더 가깝지만 시간을 기준으로 평균 거리를 계산해보면 수성이 지구 근처에 머무르는 시간이 더 길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으로 수성과 지구 사이의 평균 거리는 1.04천 문단위인 반면 금성의 경우는 4천 문단위로 수성이 의외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웃입니다. 수성에서 가장 시적이고 아름다운 측면 중 하나는 낮과 밤의 경계선인 터미네이터가 움직이는 속도로 시속 3.7km로 이동합니다. 이는 사람이 빠르게 걷는 속도와 비슷해서 이론적으로 수성 탐험가는 터미네이터를 따라 걸으면서 뜨거운 낮과 얼어붙은 밤 사이의 완벽한 균형점에서 영원한 황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을 태양계의 또 다른 매혹적인 세계로 돌려보겠는데 바로 수천 년간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신비로운 행성 금성입니다. 아침별과 저녁별로 불리며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이 천체는 그 매혹적인 겉모습과는 완전히 달리 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을 숨기고 있습니다. 금성의 평균 지름은 12,104km로 지구의 약 95%에 해당하며 질량은 지구의 82%로 크기와 물리적 특성이 너무 비슷해서 지구의 쌍둥이 행성이라고 불립니다. 밀도 역시 1세제곱센티미터당 5.24g으로 지구와 거의 동일하며 내부 구조도 지구와 매우 유사한 철 니켈 핵과 규산염 멘트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놀라운 유사점은 여기까지이고 실제 환경은 지구와 완전히 반대되는 극한의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평균 섭씨 464도로 이는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고 심지어 주석과 아연까지도 액체 상태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극한의 열기입니다. 대기압은 지구의 애두배에 달해서 수심 1km 깊이에서 받는 압력과 맞먹으며 이는 마치 바다 밑바닥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엄청난 압박감을 의미합니다. 대기는 주로 이산화탄소가 96%를 차지하고 질소가 3.5%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황산과 염화수소 같은 독성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생명체에게는 절대적으로 치명적인 환경입니다. 이 독성 물질들이 산성비로 내려와서 표면에 착륙하는 모든 기계 장비를 빠르게 부식시키고 파괴하기 때문에 금성 탐사는 기술적으로 극도로 어려운 임무가 되었습니다. 금성의 구름은 지구처럼 물방울이 아니라 진한 황산방울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구름층은 고도 50km에서 70km 사이에 두껍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태양광선이 이 짙은 황대기를 통과하면서 표면에는 기괴하고 음산한 황색빛이 비춰지는데 마치 오래된 사진의 세피아톤 같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이런 극한 환경과 두꺼운 구름층 때문에 우주시대 이전까지는 금성의 실체를 전혀 알 수 없었으며 망원경으로도 표면을 관찰할 수 없어서 많은 추측만 난무했습니다. 1960년대까지도
금성의 자전 주기나 축의 기울기조차 정확히 알지 못했는데 레이더 관측이 시작되면서 금성의 자전이 매우 특이하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데 약 243일이 걸리는데 이는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225일보다도 더 긴 시간으로 태양계에서 자전 주기가 공전 주기보다 긴 유일한 행성입니다. 더욱 놀라운 건 금성이 역행 자전을 한다는 점으로 다른 행성들과 반대 방향으로 회전해서 금성에서 바라보면 태양이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금성의 자전축은 궤도면에 대해 단 177도 기울어져 있어서 사실상 거꾸로 뒤집혀 있는 상태이며 따라서 계절 변화는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성 탐사의 역사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이 진행한 야심찬 베네라 시리즈로 시작되었는데 이 임무들은 금성의 실체를 조금씩 밝혀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70년에 베네라 7호가 최초로 성공적인 착륙에 성공했지만 예상보다 빠른 하강으로 인해 자동차 정도의 속도로 지면에 충돌하는 아찔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견고한 구조 덕분에 착륙 후에도 23분간 희미한 신호를 전송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금성 표면의 온도와 압력에 대한 첫 번째 직접 측정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의 탐사선들은 점점 개선된 설계로 최대 2시간 7분까지 버텨내면서 금성 표면의 생생한 모습을 지구로 전해왔고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험악한 환경임을 확인했습니다. 착륙선들은 3에서 5km 떨어진 곳의 언덕들과 발치에 흩어진 검은 화성암 덩어리들을 발견했으며 두꺼운 구름 때문에 가시거리는 여전히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진정한 돌파구는 1980년대부터 시작된 레이더 관측 기술에서 나왔는데 1983년에 발사된 베네라 15호와 16호는 약 1km의 해상도를 가진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 도착한 NASA의 마젤란 탐사선이 축구장 크기의 지형까지 구분할 수 있는 고해상도 레이더로 금성의 모든 비밀을 완전히 드러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젤란이 4년간 수집한 데이터로 만들어진 금성의 모습은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 표면의 약 80%가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화산과 비슷한 거대한 방패 화산이 약 167개나 발견되었고 에트나산 같은 작은 화산 원뿔이 수만 개나 표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금성의 화산들은 지구의 화산들보다는 높지 않지만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덮고 있어서 용암이 매우 유동적이었고 대규모 분출이 자주 일어났음을 시사합니다. 금성에는 지구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신비로운 구조들도 많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라고 불리는 거대한 원형 구조물들입니다. 지름이 100km에서 1000km에 달하는 이 구조들은 지각 아래에서 분출한 뜨거운 마그마가 만든 고리 모양의 지형으로 금성에서만 500개가 넘게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거미다리 같은 방사형 균열이 뻗어나간 아라크노이드라는 구조도 있는데 이 모든 특이한 지형들은 행성 내부에 고정된 핫스팟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매우 흥미로운 점은 금성의 운석 분화구가 예상보다 훨씬 적다는 사실로 현재까지 발견된 것이 약 1000개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짙은 대기가 작은 운석들을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완전히 분해시키기 때문이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금성 표면이 비교적 젊다는 점입니다. 크레이터 밀도를 통해 계산해보면 현재 표면의 나이는 약 3억에서 8억 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금성 역사의 80% 이상이 새로운 화산 물질로 덮여 완전히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비밀 요원이 신분을 완전히 바꾸듯이 과거가 깔끔하게 지워진 것인데 이런 전 지구적 표면 재생이 점진적으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일어났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현재의 금성이 이렇게 극한 환경을 갖게 된 이유는 통제 불능 상태가 된 온실 효과 때문인데 금성이 형성될 초기에는 지구와 비슷한 환경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태양과 더 가까운 거리 때문에 바다가 점차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대기 중에 축적되었고 이것이 원래부터 있던 온실 효과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기온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각에 고정되어 있던 다른 온실가스들도 대량으로 방출되어 현재와 같은 지옥 같은 환경이 완성되었으며 이 과정은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태양계에서 가장 로맨틱하면서도 신비로운 행성인 화성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붉은 행성이라 불리는 이 천체는 전쟁의 신 마르스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실제로 하늘에서 붉은 빛으로 신비롭게 빛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며 화성은 태양계 행성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인류의 관심을 끌어왔습니다. 화성은 지구의 절반 정도 크기이고 훨씬 춥고 건조하지만 약 37억 년 전에는 지구와 놀랍도록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화성의 하루는 24시간 37분으로 지구와 거의 동일하고 자전축의 기울기도 25.2도로 지구의 23.5도와 비슷해서 지구처럼 뚜렷한 계절 변화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태양에서 약 1.5배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1년이 687일이나 되고 태양빛도 지구의 43%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겨울은 훨씬 춥고 오래 지속됩니다. 1666년 이탈리아계 프랑스 천문학자 지안 도메니코 카시니가 최초로 발견한 화성의 극지 빙하는 계절에 따라 크기가 극적으로 변하는 살아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께 2-3km의 물얼음과 드라이 아이스로 이루어진 이 빙하들은 화성이 지구와 비슷한 계절 순환을 한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봄이 되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경사면에 어두운 토양이 드러나고 이때 생기는 눈사태 같은 현상이 붉은 먼지 구름을 일으켜 마치 식물이 자라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19세기 말 이탈리아 천문학자 지오반니 스키아파렐리가 화성 표면에서 발견한 직선 형태의 수로들은 미국의 사업가이자 천문학자인 퍼시벌 로웰에 의해 인공운하로 해석되었습니다. 로웰은 화성인들이 극지방의 물을 적도 지역으로 끌어와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운하 시스템을 건설했다고 주장하며 이 아이디어는 전 세계에 화성 문명설을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1909년 그리스 태생의 프랑스 천문학자 유게니오스 안토니아디가 더 정밀한 관측을 통해 이런 직선 구조들이 단순한 시각적 착시 현상이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화성 탐사의 진정한 시작은 1965년 마리너 4호가 화성을 스쳐 지나가면서부터였는데 전송된 22장의 흑백 사진은 모든 사람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사진 속 화성은 크레이터로 뒤덮인 황폐하고 메마른 사막으로 달과 별반 다르지 않은 죽은 세계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든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한 환상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하지만 1971년 마리너 9호가 화성을 공전한 최초의 우주선이 되면서 화성의 진면목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로운 세계임이 밝혀졌습니다. 마리너 9호는 높이 21km에 달하는 거대한 화산 올림푸스 몬스를 발견했는데 에베레스트보다 2.5배나 높은 이 화산은 부피로는 하와이 전체보다도 큽니다. 또한 길이 4,000km, 너비 600km, 깊이 7km에 달하는 거대한 협곡 시스템 발스 마리네리스도 발견했는데 이는 그랜드 캐니언보다 길이가 10배, 너비가 20배나 더 큰 태양계 최대의 협곡입니다. 1976년의 바이킹 쌍둥이 임무는 화성 탐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는데 두 대의 착륙선이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해서 각각 0과 4년간 지구와 통신을 유지했습니다. 비록 생명체의 직접적인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지만 화성이 과거에 물로 덮여 있었다는 결정적이고 확실한 증거들을 다량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완벽하게 평평한 고대 호수 바닥과 물방울 모양의 섬들, 그리고 물에 의해 침전된 점토층들과 강 삼각주의 흔적들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화성에 풍부한 물이 존재했던 초기 시대를 과학자들은 노아키안 시대라고 명명했는데 이 시기의 화성은 지구와 놀랄 만큼 비슷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약 37억 년 전 화성에는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 기후 재앙이 일어났으며 그 핵심 원인은 바로 행성 자기장의 완전한 소실이었습니다. 화성의 작은 크기 때문에 내부 핵이 지구보다 빠르게 식으면서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류 운동이 중단되었고 자기장을 만드는 발전기 효과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장이 사라지자 태양에서 날아오는 고에너지 입자들과 자외선이 직접 화성 표면을 강타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표면을 완전히 살균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까지 서서히 우주로 날려보냈습니다. 작은 크기 때문에 중력도 지구의 38%에 불과해서 대기 손실은 더욱 가속화되었고 결국 대기압이 너무 낮아져 표면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화성은 극지방에서 겨울밤 기온이 영하 125도까지 떨어지는 극한의 추위와 행성 전체를 덮는 거대한 먼지 폭풍에 시달리는 붉은 사막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과거 노아키안 시대에 원시적인 생명체가 발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며 실제로 화성 운석에서 생명체의 흔적일 수도 있는 구조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구에서 발견되는 일부 화성 운석들을 통해
두 행성 간의 물질 교환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는 생명체 전파의 가능성도 시사합니다. 흥미롭게도 지구의 일부 토양에는 화성에서 온 미세한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고 반대로 화성 토양에도 지구에서 온 물질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과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언젠가 화성에서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놀랍게도 그 기원이 지구에서 온 것일지도 모르며 그렇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화성인은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